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신은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이 토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플이라는 시험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좀 토플 좀 어려운 거 아닐까?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랑 같이 토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토플. 이 뭐의 약자인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토플은요,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예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영어 시험. 여기다가 초점을 두셨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사실은 as a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로서. 외국어. 그러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외국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못 알아듣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네 이러면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플 시험에서도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그렇게 수준 높고 정말 막 플루언트하고 네이티브 같은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시험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외국어니까 모국어 아닌 학생들이 영어권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인데요. 자,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 즉 지적 능력까지 같이 검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시험은요. 다른 곳에도 쓰여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학교에서 인정하고 또한 이민이나 취업 등의 기준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나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랬을 때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토플이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학교에서라는 얘기를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가장 많은 학교는 비단 미국에 있는 학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유럽에 있는 학교들 혹은 호주 이런 쪽, 그 영어 쪽에서도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살짝 다르잖아요. 그리고 영국 영어에서는 IELTS라는 다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도 토플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같이 받는 곳들이 많이 있고 호주는 이민 갈 때 토플 시험 점수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 모든 학교에서 가장 기준적인 점수를 채택하는 게 바로 토플입니다. 그래서 토플에서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가장 공신력이 높은 시험이다. 모든 테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서 가장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주저없이 토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를 하고 나면 내 영어 실력이 쑥 올라 있는 거, 정말 쑥 올라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토플에 대해서 우리가 개론은 봤는데 그럼 토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토플의 영역은요. reading, 읽기예요. 그리고 listening, 듣기, speaking, 말하기, writing, 쓰기. 자,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들 중에 하나죠.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고, 읽고, 듣고,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영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시험이 그럼 어떤 순서로 시간은 어떻게 걸리나 한번 봐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리딩 시험을 보게 되는데 리딩은 60분 혹은 80분. 왜 시간이 차이가 나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60분 혹은 80분 시험을 보게 되고요. 리스닝은 60분 혹은 90분. 그리고 스피킹 다행이에요. 짧아요. 20분. 그리고 writing 50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짧게는 정말 운이 좋아서 짧게 보면 3시간 반. 그렇지만 대부분 4시간 좀 넘게 걸려요. 4시간에서 4시간 반. 아주 많이 볼 땐 4시간 반이 넘는 시간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각 영역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reading인데요. reading은 전체 3개 혹은 4개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혹은 4개. 그런데 이것이 각각 지문당 평균 한 20분 정도를 주게 돼요. 그래서 3지문을 받게 되면 전체 시간은 60분. 4지문을 받게 되면 전체 시간 80분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리딩이 영역이 이렇게 세트가 나뉘어져 있어서 첫 번째 지문 무조건 20분,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40분, 그리고 전에는 5지문 나왔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세트가 나오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지문까지 해서 40분, 전체 100분 동안 시험을 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리딩 부분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3지문 60분 혹은 4지문 80분을 보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받는 건 최소 700단어, 좀 많죠? 700단어의 학술적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최소 700단어 하니까 쫄아요. 그죠? 근데 쫄지 마실 게 그 700단어가 어떤 데서 나오는지를 알면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는데요. 자, ETS라는 문제 출제 기관이 있어요. 이 ETS라는 문제 출제 기관은 전국의 각 대학의 북스토어에 가요. 그래서 이 서점에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보는 101 레슨이 나올 거예요. 개론서들을 일단 사옵니다. 그럼 개론서는 1학년 학생들이 읽도록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은 대학생 수준의 글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우리에게도 이과 문과 나뉘어진 것처럼 어디 이렇게 약간 특화돼서 자기가 더 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학에서는 이런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개론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학술적인 거야 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전부 배웠었던 내용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문이 길죠. 700단어면요. 만약에 그 한 단락이 보통 15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한 5단락 이상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문이 길 때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기냐면요. 작가가 친절하게 자꾸 부연 설명해줘서 길어져요. 그래서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한 4-5개 이렇게 딱 추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지문당 12개에서 14문항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전체 3지문을 받게 되면 보통 42문항 정도를 받게 됩니다. 42문항에서 단어가 12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 40문 12개 빼면 30개. 실질적으로 막 풀어야 되는 건 30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단어를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스닝이라는 영역이에요. 리스닝은 좀 만약에 난 토종이야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 리스닝은 이제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세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줘요. 자, 세트는요. 그 한 세트당 컨버세이션이 하나 그리고 학교에서 듣는 렉처가 2개. 컨버세이션에서 나오는 건 대학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뭐 도미터리에서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에 관련된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해주고요. 물론 그 학술적인 건 아니고 교수랑 대화하는 것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학술이라기보다는 캠퍼스 라이프에 관련된 거여서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지문이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렉처가 2지문. 그래서 각 6문제씩 등장을 해주기 때문에 2지문이니까 12문제죠. 그러면 한 세트에 17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10분 안에 17문항을 풀어내시는 겁니다. 듣는 시간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세트 혹은 3세트가 등장을 해주면서 2세트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냥 시험 문제만을 받는 경우고요. 그 3세트를 받게 되면 더미가 하나 끼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한 세트당 보니까 듣는 것도 있고 문제 푸는데 10분까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세트당 한 30분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2세트를 받게 되면 60분, 3세트를 받게 되면 그러면 90분이 되겠죠. 정말 좀 운이 안 좋아서 리딩에서 4지문을 받고 리스닝에서 3세트를 받게 되면 그러면
한 80분에다가 90분을 더해 주니까 거의 3시간 정도를 리딩과 리스닝에 써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한 세 번째 세트가 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술적인 것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쭉 앉아서 공부를 하는 능력도 같이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지쳤죠? 지치면 그 다음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쉬는 동안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쉬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운동도 살짝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스피킹이라는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자, 스피킹은요. 짧아야 아까 20분이었었죠. 여기에서 문제 수는 많은데 20분에서 이 문제 수가 6개 문항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치고 나가는 영역이다. 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형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 통합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독립형에서 1번하고 2번 이 2개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얘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런 걸 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내가 그냥 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너 뭐해? 뭐 이러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쭉쭉 말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시간 좀 짧아요. 15초의 준비 시간이 있고 그리고 45초 동안 말하게 됩니다. 자, 3번하고 4번은요. 세 가지를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읽고 이 읽은 거에 대해서 대화가 나오기도 하고 읽은 거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읽고 듣고 말하기. 그래서 정보가 읽은 정보도 있고 들은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정보 취합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30초.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은 60초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잘 들으셨어요? 대화를 듣기도 하고 혹은 렉처를 듣기도 한다 그랬죠. 대화. 아까 리스닝에서도 대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conversation. 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 소재는 그죠? 맞아요.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얘기여서 3번이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글을 읽고 공지사항 같은 거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취합해서 말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학술적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하는 걸 듣고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하고 6번 두 문제는 그냥 듣고 말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5번은 학술적인 주제가 아니라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보통 problem solution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학생이 이런 해결책을 주는 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 숙제 못했어 어떡하지? 그럼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주죠. 그래서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딱 정형화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주면 나 벙어리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문제가 이미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선생님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는 것보다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학술적인 주제 여기에 대해서도 딱 보면서 정해져 있어요.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게 2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 부분은 자, 듣고 말하기이기 때문에 20초 동안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60초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피킹 끝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이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라이팅에서는요. 통합형이 먼저 나와요. 통합형에서는 일단 먼저 뭘 하냐면 읽을 거예요. 3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바디 3개가 있는 리딩을 하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점을 이렇게 잘 잡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렉처가 들어와요. 렉처를 듣는데 이 렉처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리딩에서 나왔었던 포인트에 대한 반박만 나와요. 그러면 요 포인트를 리딩에서 잘 잡아놓으면 리스닝에서는 그 포인트하고 어떻게 대조가 되는가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리스닝하고 리딩의 대조점이니까 아까 우리 스피킹 할 때 6번 문제처럼 대조적인 상황을 같이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킹에서 했었던 거 다시 라이팅으로 내가 말로 했던 글을 옮깁니다. 말로 했던 것을 글로 옮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고 듣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해주는 거.
뭔가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20분 정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독립형은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찬반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분인데 읽고 듣고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5분, 60분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60분까지 늘어나진 않겠지만 55분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시험이 일단 한번 쭉 돌아가서 한 세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2주 후에 점수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기다렸어요. 결국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는요. 각 영역이 3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개 영역이었죠. 그러니까 전체는 120점이 만점이에요. 가끔 학생들이 120점 맞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좋아요. 매우 좋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60점을 받을래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랑 120점을 받을래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는 120점 받을래가 훨씬 더 점수가 빨리 올라요.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굳이 120점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나는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교환학생 지원은 80점 이상이면 교환학생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80점이란 얘기는요.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각 영역에서 20점씩. 보통 각 영역 골고루 20점 맞으면 좋은데요. 만약에 좀 약하면 본인이 강한 영역에서 점수를 좀 내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딩이 좀 강하니까 리딩에서 점수를 좀 내고 라이팅에서 점수를 좀 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걸 채워도 되는 거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본인이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알고 문제를 푸시면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지원은요. 80에서 100점 정도 사이를 원해요. 혹은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를 원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80점 이상. 그 다음에 대학원 지원도 90에서 100점 이상. 보통 대학원 같은 경우 이상 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대학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원에서는 정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웹사이트에 가면 토플 몇 점을 원합니다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 점수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80점 선생님 79점 나왔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79점 나왔을 때는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다른 걸로 이렇게 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점수로도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을 쌓고요. 그래서 결국 실력을 쌓게 되면 토플이라는 것의 장점은요. 첫 번째는 내 영어 실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됩니다. 왜요? 우리 아까 4개 영역의 고른 실력 향상. 그래서 4가지를 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아주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점수를 딱 보는 순간 영어를 못하면 토플 점수만 잘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늘리면서 점수가 나오는 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정말 확실하게 올랐어.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토플 점수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거는 그 점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제가 꼭 넣고 싶어 넣었어요. 풍요로운 경험 및 인맥 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외국에 딱 나가 보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만났던 거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 자체도 다르고 만난 사람도 달라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갔다고 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공부를 하러 갔었을 때 미국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국가에서 또 다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왔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얘기하다가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 혹은 간접 경험 갖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인맥 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 같이 만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나중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항상 잘 맺어놓은 친구들은
그냥 형제 자매보다 나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유학 가가지고 쌓아놨던 이 인맥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하고 늘상 대화하면서 사는데 진짜 다양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경험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가서 자기가 공부를 뭐 해서 박사까지 하려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굳이 박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교환학생 이렇게 짧게 갔다 와도 선생님 저 교환학생 다녀왔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제 제자들은 많이 나갔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박사과정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박사과정 마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정말 오길 잘했어. 그때 공부를 하기 잘했어. 어려웠지만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니까 공부하는 시간 좀 걸릴 수는 있거든요. 어려웠지만 분명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시험이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풍요로운 인생을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살기를 바라면서 토플 공부하시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플 이런 시험인데 오시면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중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어디든 그 저희 영단기 게시판에 와서 질문 올리시면 또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한 삶을 살았어. 요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토플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